안녕하세요. 2021년 양천구 신월삼동 도시재생대학 2강 도시재생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오늘도 도시재생대학을 수강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많은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강에 이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유혜영 교수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란 무엇일까요? 주민 참여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정책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 과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교섭하고 투표를 하는 등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의미하고 있는 주민 참여는요,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 즉 행정 참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왜 중요할까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의 참여인데요.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가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의 문제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많은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만족하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을 좋게 만드는 것, 이거의 기본이 바로 주민 참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 주민 참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네모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주민 참여를 뭐뭐 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땡땡땡 알고 땡땡땡땡을 정한 후 어떻게 해결하기,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주민분들, 혹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들 떠올리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려드려야겠죠? 네. 주민 참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지역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많은 지역 문제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함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기. 이게 바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문제, 왜 일어날까요? 오른쪽에는 우리 지역의 사진들인데요. 딱 봐도 우리 지역 문제, 눈에 보이시죠? 이런 지역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사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대지에 몇 분 안 되는 주민들이 살 때에는 지금보다는 지역 문제가 적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대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택의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한정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고 그 주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역 문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들끼리 때로는 다투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문제로 인해 공동의 목표가 사라질 경우 지역 발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잠시 제가 이 뉴스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당 5동을 비롯해 동작구 7개 동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활동합니다. 동네 변화를 위해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제를 선정합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당 5동 마을계획단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누비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았습니다. 가치산 마을공원 진입로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바깥으로 빼갖고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더고요.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머리도 끊임없이 맞댄 결과 의제 8개를 발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작은 마을 축제와 함께 주민총회를 열었고 의제는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마을은 사당 5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가 결국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사랑도 더 깊어질 것으로 마을계획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 같은 옛날 마을 같은 느낌으로 우리 동네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특성상 굉장히 오손도손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민 자치가 완성되고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훈련도 중요하다고 동작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당 5동 발전을 위해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순위별로 결정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사당 5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계획단. 주민 참여로 동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 네, 방금 전에 뉴스 한 편을 보셨는데요. 주민 참여를 위한 마을계획단이 만들어졌고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전 2019년 사진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민 참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서 열심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신월삼동 신산마을의 지역 문제, 갑자기 어떤 문제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머릿속에 잘 떠오르신다면 마을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주민 참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은 주민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철거민 등을 위한 집단 주거지 형성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증축 사업에 따라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70년대, 즉 72년대 토지구역 정리사업 실시 때 만들어진 이 대상지와 2020년 지금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년부터 2020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골목과 도로와 주택이겠죠. 더불어서 비행기가 열심히 날다 보니까 공항 소음 피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앞서 1강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인데요.
인구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고 최근 30년간 인구 증감률이 연속적으로 전출이 많았고요. 사업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사업체가 줄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무려 94.2%나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과 좋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면 네, 역시 주차겠죠. 지금 굉장히 이 좁은 폭들이 있는데요. 8m, 3.5m, 4m, 6m. 네, 대부분이 3.5m와 4m로 이루어진 마을이고요. 그리고 시장 부분을 보시면 시장 역시 그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마을의 지역 문제,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꼭 개선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혹시 마음속으로 정하셨을까요? 우선순위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바뀌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의 문제는 주민 참여로 인해 풀어나갈 때 단계별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항소음에 대한 부분은 소음대책 사업으로, 국공유지의 보유는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사업도 있지만 상인회 등의 주민들의 협업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참여.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뉴타운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과는 다르게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지역을 재생시키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북돋기 위해 다양한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 번째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공모 분야는 의제 발굴, 실행 사업, 기획 공모 총 3개 분야입니다. 의제 발굴 분야와 실행 사업 분야는 3명 이상의 창신숭인 지역 주민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임 초기 단계는 의제 발굴 분야, 기존 사업에 참여했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모임은 실행 사업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지역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획 공모 분야는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의제 발굴은 최대 300만 원, 실행 사업은 1,000만 원, 기획 공모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4일까지며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중랑구 중화 이동.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으로 주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랑구 중화 이동 도시재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선정에 이어 최근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5년간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뚜렷하게 주민분들한테 뭐 보여주는 사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 그래갖고 주민들에게 좀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희망지로 선정된 이후 중화이동은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올 2월 주민 소통 공간인 보단마을을 개소했고 독서단과 청소봉사단, 가족체육단 등의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자생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 그거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좀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의 역할, 또 참여,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뜻한 마을, 걷고 싶은 마을, 다시 찾는 마을이라는 목표 아래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화이동 보단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시기 탄광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영월읍 영흥리.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로 탄광초는 빛을 잃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폐광촌 마을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마을 한켠에는 색색깔의 벽화가 그려지고 도시재생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붙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모여있는 마을 특성을 살려 학생 친화형 마을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에 맞춰서 이곳에 사는 청소년들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직접 나섰습니다. 마을 학생들이 도시에 사는 청년, 외국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마을을 탈바꿈시킬 방안을 찾는 겁니다. 동네에 살면서 몸소 느꼈던 부족한 점들이 이번 기회에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월이 좀 낙후되었어요. 그래서 영월의 주변 시설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시설과 그리고 주변의 상점 그런 것들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논의한 결과물은 도시재생 사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학생들이 마을을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바로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해주는 도시재생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의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월구는 다음 달 영월역 일대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이 침체된 폐광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방금 전에 세 편의 뉴스를 보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주민 참여는 이렇게 시작하세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개의 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창신 승인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거의 초기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언급됐던 게 주민공모사업, 기획공모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심의 사업 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중화이동,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 유사한 시기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 역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여 도시재생을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물론 영월이라는 굉장히 서울이 아닌 지방의 거점 도시가 쇠퇴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시점에서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 뉴스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주민 참여는 꼭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재생 사업, 즉 또는 도시재생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잠시 쉬었다가 2강의 두 번째 챕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